자,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합권법상 채권적 대지사용권, 이걸 채권적 대지사용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대지사용을 계약에 근거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. 이렇게 채권적 계약에 근거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그런 권리와 집합건물법상의 분리처분 금지의 원칙, 이 양자가 충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사안이에요.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 2023년 11월에 나왔던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. 이 판결 중심으로 계약에 기한 토지사용권이 법상 인정되는, 당연히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, 그리고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처분 행위,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평석은 집합건물법 대표 판례 평석에서 정구태 교수님이 평석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. 한번 그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상 판결의 배경과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. 집합건물법은 1985년 4월 11일에 시행됐죠. 그 전에, 한참 전에 대한주택공사가 영세민 아파트 건설조합 대표 이 갑이라는 사람과 협정, 뭐 계약이에요. 계약에 따라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.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분양, 요 건설 분양 이게 뭡니까? 이게 시행이죠. 이렇게 건설하고 분양하는 이런 시행을 하기로 약정을 했어요. 그리고 어쨌든 그 위에 아파트가 지어졌단 말입니다. 자, 여기에서 땅은요, 이 대지는 갑의 소유예요.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는요, 아파트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 소유겠죠. 대지와 그리고 건물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. 이게 지금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이에요. 이렇게 땅과 대지가 분리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, 즉 땅은 갑소유인데 그 위에 건물은요, 이 건물은 분양받은 사람들, 이 공동주택, 아파트 소유자들의 소유인 것이죠. 이렇게 대지, 땅과 아파트 건물의 소유가 다른 상태에서 이 땅의 상속인, 땅의 주인인 갑이 사망하고 갑의 땅이 상속인으로 당연히 이전됐겠죠. 그리고 이 상속인이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. 팔았을 때 이 매수한 원고,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파트가 있는 걸 알고도 땅을 샀겠죠. 설마 그 몰랐을 리는 없는 사람이니까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푼 겁니다. 그 위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철거하라, 이렇게 이런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에요. 좀 황당하죠. 여러분, 상식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아무리 땅이 자기 거라 하더라도 여기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철거까지도 구하는 것,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그 철거를 인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평석에 나올 정도의 판례가 된 것이죠. 자, 여기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이거였어요.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적용 범위, 즉 1985년 4월 11일 이게 법 시행 이전에도 그전에도 집합건물법 대지사용권 규정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, 이게 쟁점이 됐고요. 또 하나는 채권적 토지사용권, 이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대한주택공사하고 갑하고 체결한 그런 토지사용 계약, 이것이 바로 채권적 토지사용권이죠. 여기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, 이 대지사용권은 무엇이냐? 이건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이에요.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, 이게 집합건물법에 있죠. 집합건물법에 전유 부분, 이게 뭐냐? 건물에 있는 건물 전유 부분, 건물 바닥이에요. 건물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이 있다. 이것이 분리 처분되면 안 된다. 라고 하는 집합건물법 규정이 있는데, 이거에 반하는 토지처분행위,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토지를 매도했잖아요.
자, 이런 것들이 바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 처분 행위에 해당되는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 사안을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. 1964년도 5월에 이 대상 토지가 갑소유로 됐고,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죠? 64년도 6월에 갑이 대한토지주택공사와 이런 주택 건설하기로 협정을 체결하고 거기에 기해서 이런 계약에 따라서 토지 사용을 승낙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이후부터 무려 54년 뒤에 2019년도 5월 달에 이 돌아가신 이 갑의 상속인 정으로부터 어떤 사람이, 여기서는 원고예요. 원고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. 자, 그런 상태에서 철거 소송을 제기해요. 그 위에 있는 아파트 철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. 아마 추측건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노후가 됐잖아요. 지어진 지 거의 50년이 넘고,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가 된 이 아파트를 철거하기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철거시킨 다음에 재건축하려는 그런 시도로 이런 이 땅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나,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.